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미래의 공장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불은 다 꺼져 있고 오직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곳.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로봇 혼자서 24시간 완벽하게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 한 번쯤 상상해 보셨죠? 이걸 전문 용어로 불 꺼진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세계 경제 포럼이나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이 기계들의 동무대는 완전히 틀린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실제 현실은 기계가 인간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했던 혹은 오해했던 AI와 제조업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인간이 로봇 덕분에 승진하는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 5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들어오면 나는 잘리겠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들은 이것을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의 승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공장 노동자는 오퍼레이터, 즉 단순 작업자였습니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혹은 기계의 속도에 맞춰 반복 작업을 했죠. 그런데 AI가 도입되면서 인간은 이제 지휘자,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 같은 반복적인 신행은 AI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전체 음악이 조화로운지, 박자가 맞는지 전체를 조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이제 4가지 핵심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략적 결정, 둘째는 감독, 셋째는 공정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혁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글로벌 기업이 재고 관리에 AI를 도입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이 엑셀 파일을 붙잡고 밤새워 배산했겠죠. 이 부품을 몇 개 주문해야 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AI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놀라운 건 AI가 추천한 주물량의 77%는 사람의 검토도 없이 자동으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AI가 반복적인 계산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이 직접 수정한 23%는 뭘까요? 바로 AI가 모르는 세상 물정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태풍이 와서 배송이 막힐 텐데 주문을 좀 미리 할까라든지 경쟁사가 갑자기 세일을 한다는데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차원적인 판단 말이죠. 결국 AI 덕분에 인간은 지겨운 엑셀 작업에서 해방되어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설계자로 격상된 겁니다. 내 일을 뺏는 적이 아니라 나를 승진시켜주는 유능한 조수가 생긴 셈이죠. 관점을 바꾸니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지 않나요? 두 번째 진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회사가 우리 공장도 스마트하게 바꾸자라며 수백억 원짜리 기계는 펑펑 사들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곳에는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사실 기업들은 기계보다 사람 인건비에 3배나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잘못된 투자의 증거가 바로 제조업의 높은 이직률입니다. 직원들이 자꾸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사장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떠나는 건 일이 힘들어서 혹은 재택근무를 안 시켜줘서 그럴 거야.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탁구대나 안마자이를 놓고 간식도 채워놓는다. 하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진짜 이유는 딴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꼽은 퇴사 이유 1위는 바로 나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리더, 그리고 경력 개발의 기회가 없어서였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편한 회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회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투자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직원의 교육과 성장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리더를 키우고 직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비싼 로봇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이 투자라는 사실, 경영자분들은 꼭 새겨 들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조업의 위기이자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현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 소위 감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나 매뉴얼로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나사를 조일 때 탁 소리가 나면 반바퀴만 더 돌려라 같은 암묵적인 기술들 말이죠. 베테랑들이 떠나면 이 소중한 지식도 영원히 증발해버릴 위기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최첨단 기술을 썼을까요? AI로 뇌파를 스캔했을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간단했습니다. 바로 비디오 카메라였습니다. 은퇴 예정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평생 해왔던 작업을 시연하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 비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듯이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도서관은 신입 직원들에게 최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두꺼운 책 대신 스마트폰으로 선배의 영상을 보며 배우니 업무를 익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죠. 최첨단 AI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된 셈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국의 현실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요. 한국과 미국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우리는 양적인 위기, 즉 말 그대로 일할 사람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29세 이하 청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인구 절벽이죠. 반면 미국은 질적인 위기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공장에서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기술 격차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도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족한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노동력 대체 전략을 씁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가해서 로봇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게 대표적인 예죠. 사람이 없으니 로봇이라도 써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합니다. 반도체법 같은 걸 보면 단순히 공장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을 교육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도록 강제합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쓰겠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쓰는 한국과 기술이 없어서 교육을 하는 미국. 같은 위기지만 서로 다른 생존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SF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똑똑한 로봇들은 어디서 일을 배울까요? 실제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로봇팔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미래의 로봇은 가상세계에서 트레이닝 받습니다. 이걸 디지털 트윈 또는 심 투 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속에 실제 공장과 똑같은 쌍둥이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AI가 수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곤의 사례를 볼까요? 나사를 조이거나 케이블을 꽂는 건 로봇에게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걸 실제 공장에서 가르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죠.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시간을 100배, 1000배 빨리 돌릴 수 있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훈련을 마친 로봇을 실제 라인에 투입했더니 배치 시간이 40%나 단축되고 운영 비용도 1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 속의 메타버스가 로봇들의 훈련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AI 시대 제조업의 5가지 반전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이 사라진 차가운 기계들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휘자가 되어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로봇은 가상세계에서 훈련받아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서 더 중요한 전략을 짜고 혁신을 만드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내 일을 뺐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똑똑한 AI 조수를 데리고 어떤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미래의 공장에서 어떤 지휘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